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 2001년 법 제정 시에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을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약 기간의 문제, 그리고 임대료 인상 억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물주 변경, 또 재건축 등의 경우에 이제 계약 승계하는 문제, 그리고 권리보호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네. 5번째. 이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상가 임대차법에 있나요? 2001년 개정할 때는 네네. 이게 제정할 때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아, 네. 예. 음, 이제 관례상 권리금이 통용되었지 그게 법적으로 보장된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주가 뭐 행포를 부리면 네. 들어올 때 냈던 권리금을 뭐 들어오는 사람한테 전혀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런 뭐 비일비재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 5월에 네. 상가 임대차법을 다시 개정할 때 네.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침내 생겼습니다. 아, 2015년에 생겼네요. 네. 어, 얼마 안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네. 현행 상가 임대차 그 보호법에 따르면 네.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네.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에게 네.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에는 계약갱신 요구 기간인 5년 안에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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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건 5년이 넘어도 가능해요? 예, 이건 또 올해하고 관계 없는 거고요. 네, 네.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 그렇죠. 아. 네.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이 5년이었죠. 네, 네. 그러면 그 5년이 경과했을 때 네.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2015년에 법이 개정됐죠. 네, 네. 1년이 흘렀는데도 16년의 판결들이 5년이 지났으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없다 이런 판결들이 덜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문제가 됐어요. 음. 근데 이제 2017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법원 판결이 네. 5년이 경과했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된다고 해서 네, 확실하게 판례들이 이루어졌고요. 네, 네. 법제처에서도 최근에 이게 이제 논란 여지가 되니까 네, 네.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하고 네. 5년이죠. 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네네. 무관한 것으로 아하. 법제처가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거는 음. 계약갱신이 이게 5년 이후에라도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법적으로 되네요.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예. 근데 2016년도에 못 받은 분들 너무 억울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법원이 서부지방법원도 있고 몇 개 판결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아우. 황당하더라고요. 예. 그럼 다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죠. 근데 그 법무사가 그 해석한 거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네. 판사들이 새로 개정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노무사하고 이렇게 써놨는데 어머, 황당했습니다. 어머, 예. 참. 예. 근데 아유. 두 임차인끼리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건물주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시 가서 받으려고 그래도 어디 가서 받을 그렇지, 건지 맞아. 예.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네. 권리금 회수기에는 환산보증금이 초과 임차인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좋은 것인가요? 질문입니다. 예, 또 이 환산보증금 문제니까 5년이 넘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예, 권리금이 보장이 되는데 네, 과연 환산보증금을 넘었을 때는 보장이 되냐 안 되냐? 네. 짜잔짠. 어때요? 답은 됩니다. 보호됩니다. 아하. 그래서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네,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되고요. 네,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도 5년 보장과 마찬가지로 네.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음. 예. 다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2015년 법 개정 이후에도 네. 여전히 권리금 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네. 임차인들끼리 거래인데 네, 건물주가 방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상가 임대차 분쟁의 46%가 네. 권리금 분쟁이라고 했대요. 어. 네, 그러니까 계약갱신의 해지, 네. 임대료 조정보다도 네. 권리금 관련 문제가 훨씬 분쟁에서 컸다는 거죠. 아. 당연히 금액도 크잖아요. 일회성 네. 금액으로. 그래서 이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저 그거 되게 여기서- 궁금해. 음. 그 권리금이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주고 들어왔어요. 음. 그런데 음. 한 2억 정도 불러야 음. 좀 적절한데 음.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음. 3억이나 4억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돼요? 들어온 사람이 낸다면 그러니까 근데 들어온 사람이 안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못 들어오는 건가? 끼리의 교섭의 문제죠. 근데 건물주 입장에 그러면 이제 임차인의 승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있죠.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함들이. 근데 이 법에서 네네. 중요한 것은 권리금을 보장한다가 아니에요.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하. 예. 받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 건물주가. 건물주가 방해하면 안 된다. 건물주 권리금 방해 행위 방지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회수 기회 보호, 예. 회수 기회를 예. 보호한다. 이런 아, 뜻입니다. 예. 예. 그러니 뭐 받도록 보장해 준다 그건 아니에요. 받도록 그런 건 보장해 아니에요.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또 착각할 수도 예. 있겠어요. 예, 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2016년에 안 된 사람은 안 된 겁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음. 이 법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법도 뭐 중요하긴 가장 법도 한데 중요하죠. 예. 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찬이쌤이 상가 임대차법이 그간 10차례나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2013년에 그리고 2015년에는 중요한 개정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예. 이 상가 임대차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익히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또 찔끔찔끔 고치는지 전 그게 여러 번 궁금하고요. 고친 거죠. 예, 예. 그리고 애초에 2001년도에 법을 만들 때부터 그 제대로 좀 만들 수 없었나 아직도 뭐 제대로 이런 생각이 하지. 들어요. 예. 예. 예, 뭐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네. 10차례를 고쳤다고 한다면 뭐 수시로 고친 거지 않습니까? 네, 1년에 네, 한 번씩 진짜. 고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굳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법을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을 알겠더라. 네. 뭐 시행하기 그럴 수 전에는 있죠. 몰랐다. 예, 예, 뭐 예. 이게 뭐 하나의 변명거리가 될 수 6% 있고요. 착해. 근데 저는 6% 착해. 몰랐으리라는 거는 좀 신빙성이 없다고 착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너무 그런데 건물주 이제 입장이 입하신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네. 법 체계가 재산권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 생각인 거죠, 사실은. 예,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또 달리 또 말하면은 네. 기득권의 저항이 많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게 법 개정하는 것을 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결정들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정확히 얘기하면 기득권의 저항 때문이다라기보다는 법 제정 당사자들이 이미 기득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국회의원들 말을 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네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아니 뭐 자기들이 네. 다 건물주들 아닌가요? 주로 건물주가 많죠. 네. 평균 재산도 굉장히 많던데. 특히 뭐 자한당은 건물주가 더 많을 거고요. 아마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하기 좀 어렵겠죠, 법통과가. 예. 예. 뭐 억울해하는 의원들도 좀 있을 겁니다. 네. 나도 전세 사는데 그런 사람도 이런 있고 사람도 있겠죠.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아 있죠. 네. 근데 너무 소수죠. 네, 네. 예. 자, 지금까지 환산 보증금을 중심으로 상가 임대차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환산 보증금 이하인 임차인은 이하이야. 예, 네. 이하인 임차인은 최초 5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 인상률과 인상 기간에 상한이 있다. 상한이 있죠. 예, 현행 5%. 5%. 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 변제권이 보장된다는 음흠. 얘기고요. 네.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 보장된다가 아니라 권리금을 회수 기회. 회수하는 기회가 기회가 보호된다. 보호된다는 네, 얘기였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 네네. 네, 하지만 환산보증금 초과의 경우에는 초과한 사람들. 예, 초과한 사람들은 최초 5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은 있으나 음흠. 임대료 인상률에 상한이 없고 예, 인상 기간도 제한이 네, 1년 내에 또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네네. 얘기죠. 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치명적입니다. 전세권 예. 설정을 해야 된다는 네. 거고요. 그렇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다는 네. 겁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네.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은 보호받는 것이 매우 적다라고 얘기할 수 지금 있을 말한 것 요 두 같아요. 개밖에 없어요. 5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이거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사실 거의. 이거 없는 거예요, 거의. 예. 네 재주 좋으면 받아가라. 예. 뭐 이런 거죠. 네, 예, 네. 그렇지만 환산보증금 액수가 올해 1월에 많이 올라서 뭐 90% 이상 기준에 들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건 좀 다행이다 그나마 싶어요. 낫죠. 6억 네. 2천을 올랐으니까 서울은요. 예. 이 지금까지 뭐 찔끔찔끔 바뀌면서 마치 뭐 누더기 같은 느낌? 덧대는 것 같은 느낌이죠. 막. 예, 예. 조금씩. 법이 누더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왜 글씨 쓸 때 네. 자꾸 덧칠하잖아요. 그렇죠. 서예할 예. 때 그거 같아요. 누가 그리냐 무슨. 예. 그러니까. 예.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고요. 이제 문제점을 좀 놓고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환산보증금 기준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
건데 예, 자 유프로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게 규모가 크든 작든 임차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모두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정리한 데에 따르면 한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두 가지 보호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권리, 네. 그리고 재주 있으면 받아갈 수 있다 하는 권리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재주 있으면 받아. 예. 받을 네. 재주가 있으면 받아가라. 이를 달리 바꿔서 말하면 네. 한산 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지난 1월 23일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이 그러니까 최대 인상률이 9%에서 5%로 인하되었지만 한산 보증금 초과 임차인들한테는 이건 완전히 그림의 떡이거든요. 떡이죠. 예. 그래서 상가 임대차법은 모든 임차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아까 이미 나왔던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상가 건물에서 창출된 가치의 대부분은 임차인이 이뤄낸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걸 건물주가 다 독식한다라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도 건물주 위주로 짜여지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법제도가. 장사가 거기가 잘 돼야 예. 경제 활력이 높아지죠. 근데 임차인의 성과가 건물주에게 과도하게 이전되면 지대 상승만 초래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노동하는 사업을 하는 경제 활동은 네네. 오히려 위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게 왜 가로수길 가로수길이에요. 있잖아요. 예. 가로수길이 예. 처음에 좀 독특한 막 카페들도 정말 많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참 예쁘고 예.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몇 번 구경 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죄다 프랜차이즈의 그렇죠. 대기업들이 다 이제 임대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나 가로수길에 있는 가게나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게 되니까 아마 그 가로수길도 많은 요새는 사람들이 썰렁해요. 썰렁하죠. 네, 그러니까 옛날 10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네. 그 오밀조밀하고 특색 있는 상점들이 많고 예뻤잖아요. 예. 맛있는 데도 많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업체들이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네. 어떤 날 이제 엘모 네네. 이제 기업에 와서 이거 통으로 우리 쓰겠다. 어허. 그리고 너 지금 얼마 받는데 그거 5배 줄게. 이러고 건물주는 당연히 넘기니까.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들어와서 그거 대리점 지점 뭐 어떤 전시장 하나 열면 누가 그 전시장 보러 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러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경제 활력이 완전 완전 떨어지는 떨어졌어요. 거죠. 예. 그래서 가로수길은 죽고 옆에 세로수길이 요새는 좀 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가로수길에 90도로 된 길이 세로수길이잖아요. 아 저는 그건 아, 몰랐어요. 세로수길 안 가보셨구나. 세로수길 네. 있어요. 세로수길은 그래요? 그 가로수길에 이제 그렇게 되고 세로수길이 이제 가로는 그런 가로수길. 것 옛날 가로수길 분위기가 세로수길에 있어요. 먹고 잘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건물 비싸게 주고 네.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로수길에. 네네. 이제 손해 보는 거죠. 혹시 샤로수길 아세요? 샤로수길은 네. 들어봤습니다. 저 서울 찬생도 들었어요. 서울대 앞에 보면 정문에 샤라고 써 있죠. 네네. 그게 서울국립대학교인데 예. 애들은 그걸 샤라고 읽는다거든요. 네네. 저는 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샤로수길. 네. 서울대 입구역에서 낙성대역 거기에 길을 네. 샤로수길 그 맞아. 맛있는 팥빵집 있어요. 어허. 먹고 싶네 갑자기. 2015년 실시한 서울시 조사를 보니까 명동, 강남대로, 청담동 등 유동인구가 풍부한 상위 5개 상권에 네. 평균 환산 보증금이 이미 8억 원이었답니다. 평균이. 엄청 높다. 예, 환산 보증금 원래 월세가 높으니까 환산 보증금이 높아지겠죠. 그럼 아니 환산 보증금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월세는 진짜 굉장히 높다라는 높겠죠. 건데. 예. 예. 상당수가 이제 환산 보증금 초과 상태라는 얘기죠. 네네. 강남 지역은 네. 환산 보증금 항목의 폐지를 남고 있는 이제 개정안이 지금 이제 이미 올라와 있는데요. 네네.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입니다. 이게 언제 올라왔냐면 네. 2016년 7월 21일에 국회에 제출했는데 네. 1년 7개월째 자고 있어요. 예,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네. 이 법의 개정 법률안만 해도 박주민 의원 건을 포함해서 네. 18건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 상가 임대차법은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시급하네요. 네네. 그래서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걸까요? 지난 지금? 10번이나 했는데도 아직도 개정 아이고야. 법률에 올라온 게 18개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아니 유브로님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음. 그 자영업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근데 이 법에 따라서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계류해 놓고 있다라는 게
좀 속상하네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직무유기죠. 예. 국민 그 발안권 말고 뭐라 그러지? 소환권. 소환권. 예, 네. 소환권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예. 자, 제가 그 첫 번째 개선 방향을 환산 보증금 문제로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더 중요한 문제를 빼먹은 것 같아요. 뭔가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규정은 마땅히 없어져야 하지만 최근에는 금액 수준이 많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 느끼는 대상자는 꽤 많이 줄었을 것 많이 같아요. 줄었죠. 예, 예. 제가 아까 그렇게 많아요 그랬잖아요. 음. 근데 아까 90%는 환산보증금 아래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예.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는 임차인 보호가 5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심각하죠. 들어요. 예. 일부에서 언급했던 궁중족발 문제도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임대료 4배 인상이라는 엄청난 그 극강부 또한 짓을 예.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건물주가. 근데 이제 잘못된 법이 이런 악행을 낳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5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네. 계약 갱신 요구권을 5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식 업종의 5년 생존율이 30%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런데 5년을 버텨냈는데 네.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 상인들 입장에서는 5년 동안 노력해서 네. 이제 농사가 이제 잘 될만 한데 네, 네. 이제 땅도 잘 만들었는데 그렇죠. 네네. 씨를 뿌리고 막 그죠? 근데 땅을 빼앗긴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 지금 예. 유프로님 말씀하신 게 그 네. 인삼농사랑 비슷하네요. 인삼농사를 6년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농사를 한 4, 5년 져야 돼요. 그러면 5년쯤 됐을 때 그 밭대기로 훔쳐가는 그러니까. 도둑들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거예요. 예, 건물주가 그 가봤더니 도둑 없는 거야. 예. 그 건물주가 네. 그 도둑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제시한 개정 법률안을 보면 네. 계약 갱신 기간을 최소한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늘렸으면 아예 좋겠어요. 없애자는 안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이것- 더 좋고 그렇죠. 이것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게 바뀌어야지 좀 촛불 이후에 네네. 어떤 그 바뀐 사회다 이런 느낌을 좀 주겠죠. 네. 외국 사례를 좀 보니까요. 영국 먼저 영국부터 한번 봅시다. 1954년에 임대차법이 제정이 돼갖고 임대차 기간을 14년 미만으로 정하고 있답니다. 14년. 네. 이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 7년, 네네. 7년에서 14년까지 이제 보장하는 거고요. 네. 프랑스도 임대차법에 보니까 임대차 기간이 9년으로 돼 있습니다. 다들 우리나라보다. 네, 5년은 기네요. 이거는 너무나 작은 거고요. 네. 그리고 선진국 임대차법의 기본 기조 자체가 네. 아까 유프로가 많이 얘기했듯이 이건 네. 서민 보호가 아니고 네네. 임차인 보호, 음.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 네네. 노동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원칙에서 법이 이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네네. 일본의 법은 이제 유명한 법인데요. 차지차가법인데요. 땅이나 예. 집을 빌리는 법, 차지차가법. 오호. 이게 이제 요걸 좀 베껴갖고 네. 우리나라 이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네네. 이 법의 대전제는 모든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로 돼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있겠죠. 임차인이 네네. 뭔가 뭐 건물을 불법적인 새로 마약을 지어야 판다든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안 되겠죠. 예? 뭐 그다음에 건물에 무슨 깽판을 친다거나 이러면 안 네네. 되겠죠. 기간이 만료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네.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오호. 해약 통보도 할 수 없도록 제도화돼 있습니다. 아. 계약 기간이 있긴 있는데요. 이게 네. 30년이에요. 오, 되게 좋네요. 30년인데 30년이 지나도 네. 계속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네네네. 임차인이 계속 쓰겠다고 하면 그래서 일본 영화를 보면 음. 왜 한 가게에서 막 몇 대에 걸쳐서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장사하고 이러잖아요. 왜 허름한 집에서 맛있는 네네. 왜 라면을 팔고 있는 그 가게 네네. 계속 갱신해서 대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좋아. 그러니까 50년, 100년 작성했던 우동집, 라면집, 네. 그 장어의 이 소스가 200년 된 소스입니다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쌤 너무 실감 난다. 아유, 지금. 진짜 먹고 싶어요. 뭐 그런 거. 이런 가게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네. 법 자체가 이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정신이 잘 반영돼 있는 네. 차지차가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바로 이제 좋은 법이 네. 좋은 음식을 만드는 음. 숨은 공신이 아니냐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의 상가임대차법이 이 법을 베꼈는데 왜 좋은 건 안 베낀 거예요, 도대체? 베끼면 좀 제대로 베껴야지. 제 말이. 일본에 좋은 걸 베낀다고 했으면 잘 베껴야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네. 10년도 좋은데 네네. 10년 한번 했다가 네네. 예, 차제는 좀 아예 무제한으로 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제한으로 됐으면 좀 좋겠네요. 같이 삽시다 좀 건물주도 살고 제 말이요. 예, 임차인도 좀 살고 아, 정말 그거 좀 안 올려준다고 자기들 뭐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더 가져보겠다는 욕망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예, 욕망을 맞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예. 좀 다 같이 잘 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경제도 살죠. 그러니까요. 예, 소상인이 살아야지. 아, 진짜 예. 건물주만 살아있으면 뭐해? 건물만 살아있으면 뭐해? 건물만 살아있으면 뭐해? 뭐해? 아, 장사할 사람이 없는데. 회행안이 무슨 엘모 전시장 있고 말이야. 예. 진짜. 장사할 사람 없으면 그 건물 망합니다. 망하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한번 그래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봐야 돼. 아까 2015년 법 개정으로 권리금이 최초로 법적으로 명문화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의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생겼다는데 그러고 나서도 가장 큰 임대인 임차인 분쟁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정말 저는 좀 의외였거든요. 네네. 예, 근데 권리금에 관한 법 변화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뭐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하도 자주 고쳐지니까 네. 뭐 판사도 잘 모른다는데 건물주가 모를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임차인도 모를 수도 있죠. 판사도 직무유기다. 그런데- 세상에 그 생존이 걸린 문제를 판결하면서 어쩜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아, 이게 기본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네.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가불관계의 영향을 완전히 털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 예, 상가 임대차법에 따르면은 다음과 같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 경우가 제일 많은 거죠. 아이고, 좀 이상해. 나한테 내라 이렇게 아니 하는 거지. 말도 안 돼. 이거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예, 권리금을. 그러니까 가불관계니까 어머, 너 여기서 세상에. 임차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권리금 나한테 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네. 깡패예요? 깡패지. 그 협상이 되는 거죠. 예. 권리금을 네. 자기한테 내고 임대인에게 내고 네, 임대인은 임대료를 깎아줄 수도 있는 거죠. 참. 나 저 어이가 없네. 또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신규 임차인이 네, 이제 나가는 임차인에게 네. 권리금을 못 주게 하는. 행위. 이런 나쁜 놈들. 야 네, 주지 네. 마. 안 네. 줘도 돼.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권리금 주는 대신에 네, 네. 임대료에 반영하겠다는 뭐 이렇게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더 갖기 위해서. 그렇죠. 음. 직접 권리금을 수수하는-거나 네. 임대료를 네. 좀 더 올리는-거나 네, 네. 일단 수익이 들어오는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많이 이제 고쳐지고 있는데 네. 신규 임차인에게 세금, 네. 공과금, 네. 고액의 차임, 네. 그리고 보전금 등을 요구하는 음. 행위, 그리고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네,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네, 네. 실컷 구해온 거예요. 구해오고 이제 새로. 보증금 받을 사람을 이제 구해왔더니 네. 쟤는 안 돼. 나 안 할 거야. 어. 예. 이런 경우도 그럼 있겠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권리금을 줄 기회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업을 이어받지를 못하는데. 저 이번 4번 사례는 음. 제 가까운 사람이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정말 그 청년이 지금도 전 마음에 걸리는데 제가 네. 시민단체에 있을 때 그 같은 시민단체 건물에 있던 1층에 그 가게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인근에서 중국집 중에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만들었죠. 네네. 근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막 이래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했죠. 그래서 임차인을 구했어요. 신규 어허. 임차인을. 네. 그랬는데 계속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이런.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걸 비우고 나왔어요. 아. 근데 그 집을 누가 운영하는지 아세요? 건물주가? 예. 아, 지금 건물주가 운영하고 2호점도 냈어요. 인근에다가. 지가 권리금 안 내고 일할 거기 쓰려고. 네, 네. 그대로 그걸 건물주가 운영하면서 2호점까지 제가 그래서 그 집을 에휴. 그 이후로 딱 끊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아 정말 네, 너무한다. 네. 네. 너무 그때 가슴 아프더라고요. 음. 지금 유프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뭐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나 뭐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뭐 못 주게 하는 행위나 신규 임차인과의 어떤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은 잘 알겠는데요. 세 번째 얘기해주신 신규 임차인에게 뭐 조세, 공과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은 왜 방해 행위가 되는 건지. 이게 왜 방해인가 하면요. 네. 다 돈이기 때문이에요. 아 네. 그런가요? 네. 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고액의 임대료 네. 또는 고액의 보증금, 기타 네. 현금 등을 요구하게 되면 네. 신규 임차인은 자금 능력이 더 쬐게 되잖아요. 네. 돈이 더 나가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권리금으로 줘야 할 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죠. 네네. 권리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소멸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 권리금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어허. 사실상 이건 어떤 다른 형태의 권리금 착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게도 되네요. 응당 기존 임차인에게 가야 될 현금을 네. 다른 명목과 형태로 뺏은 것이죠. 아. 예, 그러니까 사실상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구분하기가 네. 참 어려운 것이 네. 이제 기존 임차인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네. 손님이 많이 오게 됐지 않습니까? 음. 네, 네. 그리고 그 지역이 발전하면 건물 가격이 뛴단 말이죠. 네, 네. 그럼 새로운 건물주가 네. 새로운 임차인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권리금 주는 것을 방해해버리고 네. 임대료에 반영하자는 것들에 대한 유혹이 계속 네,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그렇겠죠. 고객 임대료는 네. 이제 내 건물이 좋아서 뛴 거다. 네, 네. 그래서 네. 높이는 거다. 네, 네. 라는 것과 네, 네. 권리금을 방해하는 것과 예. 이 구분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그렇구나. 거죠. 아, 참. 궁중족발처럼 갑자기 임대료와 보증금을 말도 못하게 4배로 올렸다 그랬잖아요. 네네. 크게 올려버리면 그럼 그게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죠. 지금 정당한 말씀드린 예, 얘기죠.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인지 이게 쉽게 음. 판명하기가 어렵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궁중족발 새 건물주가 네. 어떤 꽁꽁인지는 사실 우리가 다 모르죠 사실. 네. 내가 볼 때는 이게 네. 정말 터무니없이 올린 거는 네. 내보내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 거라고 보고요. 네. 이미 뭐 이게 좀 크게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업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좀 사실 상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악착같이 악착- 내보려고 예, 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절대 10원도 못 주겠다 권리금을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좀 극악한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죠. 예,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너 궁중족발 처음 시작할 때 권리금 내고 들어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형식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형식 논리엔 커다란 허점이 있는데 네, 네. 부부가 처음 궁중족발을 시작할 때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을 포함해서 네. 서촌에 있는 분들이 장사를 잘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촌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분이 4배가 되는 보증금과 임차료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네. 이 전체의 가치가 높아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 엄청나게 올라간 보증금 임차료 속에 권리금이 숨어들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 건물 예. 가치가 올라간데 그런 거죠. 건물주가 기여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새 임차인한테 사실 권리금으로 줘야 되는 새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네. 권리금으로 줘야 되는 그 액수가 높아진 보증금 임차료 속에 네, 네. 포함되어 있는 거 결국 임대인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권리금 착복 네, 네, 네. 그런 어떤 이라고 사실 해석할 수 있는 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궁중족발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영업을 막 할 때 네. 잘 될 때 네, 네. 부동산에서 지금 이제 나가라. 나가면 너 세입자 구하면 네, 네. 1억 5천에서 1억 8천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했대요. 부동산은 자꾸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좋으니까. 그래야 돈 벌지요. 예. 근데 당시 시세가 권리금이 이 정도 됐다는 거죠, 사실. 네, 네. 그래서 궁중족발을 내놓고 다른 임차인에 넘겨라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안 하셨대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사업이 잘 되기도 했겠지만 네. 고향이 이제 독립문에서 원래 사셨기 때문에 네네. 오랫동안 이 소촌에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딴 곳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친구들도 다 이곳에 있고요. 그럼요. 예. 예. 서촌을 지금과 같은 1급 상업직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이 10원의 이사 비용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네, 네. 오직 돈이 있는 자본가 자산가만이 네, 네. 그 과실을 쏙 빼먹는 사회가 네, 네. 이건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네. 참.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을 좀 모든 임차인으로 좀 확대를 해야 한다는 네네. 얘기잖아요. 네, 그 예. 아까 환산 보증금 네, 없애자 네. 이거죠. 예. 그러니까요. 예. 이제 이제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을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하자는 얘기죠. 네, 그 그 환산 보증금 이런 거 예. 다 규정을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 상한 제한을 좀 보장하자는 얘기고요. 네네, 그리고 모두에게. 두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장기간으로 연장하거나 무기한으로 하자. 아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보증금 임대료 상승률을 장기간 규제하자. 음흠.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번째, 상가지구 번영의 과실을 자영업자가 누릴 수 있게 하자. 음흠. 예,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좀 뭔가 좀 더 보태야 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유프로님 어때요? 왜 이렇게 허전한 거 하면요. 네. 왜 좋은 허전한 얘기인데 거 허전하네 하면 네, 진짜. 네, 예. 어떤 제도적 조항이 들어와도 건물주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사라지진 건물을 않죠. 소유한 사람이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이 갖는 그 힘. 그래서 맞아요. 임대차 맞아. 계약이 존재하는 한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은 큰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음.
네. 임대차 보호법이 최소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을이라는 걸 음.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은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예전 사회주의처럼 하는 거고 네네네. 그런데 방법은 저는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재정을 튼튼히 해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이지 않습니까? 예. 뭐 과거에 노력을 한 결과로서 건물을 가지게 된 거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소득은 불로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전반적인 조세 체제의 개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우리 여러 번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 지금 서민보호법처럼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아하.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네. 그죠? 주된 가시를 얻지 못하고 예? 자본소득자인 건물주만 네네. 예, 계속 벌고 그렇죠. 이러면 안 되겠죠. 음. 자본소득자한테 아까 사회주의 말씀 잠깐 하셨는데 자본소득자가 수익을 얻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네.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네. 적정한 수익을 얻도록 보장하면 되는 거지. 네네. 아까처럼 막 4배 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곰이 제주를 피우고 왕서방이다. 돈을 다 과시를 가져가고 이런 거는 못하게 하는 법으로 이게 딱 돼야 된다는 거죠. 네네. 제가 볼 때 상가임대차법의 몇몇 독소 조항만 없애도 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일본처럼 네. 정말 맛진 장어 소스 있는 네. 그런 집이 100년간 200년간 할 수 있지 않을까. 허름한 집 네. 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덧붙이면 더불어민주당 이제 박주민 의원 개정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네. 박주민 의원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설치를 이제 아하.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도 그래서 필요할 것 네네. 같네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네. 예. 상가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이 해결이 생기면 네네. 이거를 법적으로 네. 조정 해결하기 위한 네. 예,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네네. 이걸 지방 정부에 두도록 이렇게 네네. 개정 발의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네네. 지구별 조정위원회도 둘 수 있겠는데 네. 이런 것도 입법 과정에 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꼭 생각이 필요할 것 드네요. 같아요. 네. 이런 만일 분쟁이 많은 이게 경우에. 예. 이 분쟁에 대한 네네. 조정위원회가 생긴다면은 음. 네네. 궁중족발 같은 경우에서 법원이 조정안을 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조정안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조정안은 이제 서구에서는 나오는 건데 태그 비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그걸 좀 자기가 달라고 비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자기 네. 건물을 내 네,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네. 기존에 있던 임차인에게 태그 네. 비용 그러니까 권리금에 준하는 걸 그렇죠. 네네. 조정안으로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상식이라고 네. 보는데 네. 그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갈등이 있을 때는 갈등 조정을 하거나 예, 또 협상 조정을 위한 어떤 정부의 개입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꼭 유프로는 이제 좀 서서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 보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이걸 보니까 네. 제가 아까 왜 뭔가 허전하지 않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건물주가 있고 네. 을로서 네. 임차인이 들어가서 네. 장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균형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데 일단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까지 이 논의한 것이 최소한은 보장하는 거거든요. 네네. 기본권을 보장하듯이 최소한을 보장해 네네. 주는 거기 때문에 빨리 네네. 체계 있게 네네.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도 뭐 할 얘기는 있는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서 어떤 뭐랄까 돈에 대한 가치 또 관계의 문제. 우리 예전에 왜 작은 건물 이게 저 아는 분은 이제 작은 건물의 건물주인데 임차인하고 이제 계약갱신 할 때요 꼭 물어보세요. 이 어느 얼마 정도 올리고 싶은데 될까?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관계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그런 경우 거의 없겠죠. 임차인과 건물주 관계가 건물주가 또 거기 살고 있지도 않고. 그럼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 공중족발에 네. 그 여자분 윤경자 씨가 했던 말이 이제 네. 떠오르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자본주의고 네. 내 돈 가지고 내가 올리는데 무슨 상관이냐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건 정말 너무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어요. 예. 이게 지금 요식업이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손이 다 끊어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는 그 사설 용역은 네. 폭력을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직접 손에 몸을 못 대게 돼 있거든요. 그 집기 같은 거나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 불법을 자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집행관이 네. 벌금형도 먹었어요 이번에. 아하. 집행관이 그걸 막지 못했다고 해서. 네네. 또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시세 차익으로 돈 버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음. 이제 건물주는 얘기하는데 네.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거라면 이건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손이 다치신 아빠를 보면서 애가 우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엄마 추후에 입장에서. 계속 진짜 장애를 갖고 살으셔야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궁중족발 사태는 음. 뭐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이 어떠냐, 네네네. 뭐 거기서 누가 법이 맞아 이런 거는 너무 형식 논리인 거고 네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네. 부동산 투기로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고 네네. 나 부동산 투기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고 네네네. 그렇게 번 사람은 부러워하고 그렇죠. 이런 네. 그지 같은 사회를 없애는 음. 그 우리가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마음을 갖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아, 저는 정말 깊이 예. 공감이 돼요. 네. 덧붙이자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음.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 때 또 법이 작동할 때는 음. 재산권이 먼저냐 생존권이 먼저냐 했을 때 그렇죠. 실은 생존권의 편에 서서 법이 만들어지고 네. 또 집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도 기본권이 얼마나 네네네.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요. 다시 강조할 근데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계속 재산권에 손을 네. 들어주는 어떤 그런 법들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 되게 좀 분노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상가임대차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대안도 좀 같이 의논해 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